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당신도 무심코 하고 있을 낙서, 이 두들링이 사실은 엄청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터디덕 블로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딴짓이 아니더라고요.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우리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흔히들 집중 못하고 그냥 손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네. 실제로는 뇌가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붙잡고 처리하게 만드는 일종의 뭐랄까 뇌 해킹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뇌 해킹이요? 와, 흥미로운데요. 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정보를 시각이나 운동 감각으로 여러 번 새기면서 오히려 뇌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오늘 그 원리랑 또 당신에게 맞는 활용법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학습법으로서의 두들링,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조금 다르죠. 그냥 손 심심해서 끄적이는 거랑은 구분이 필요해요. 학습 두들링은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관련된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 화살표 같은 걸 그리면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아하, 시각적으로 정리한다. 네,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정보를 손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 적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훨씬 능동적인 참여 방식이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자료 보니까 기억력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가 바로 기억력 향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두들링을 한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29% 정도 정보를 더 많이 기억했다고 해요. 와, 29%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그쵸. 이게 정보를 듣고 보고 또 그리면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뇌에 훨씬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학창시절에 교과서 구석에 끄적였던 것들이 아주 쓸모없는 짓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하,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말고도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적절하게 하면요, 뇌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막 빠져버리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걸 막아준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좀 복잡한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이나 도표로 그려보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정해진 틀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하게 되니까 창의력에도 좋습니다. 와, 이해도랑 창의력까지요. 네, 덤으로 뭐랄까 좀 편안하게 끄적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약간 있고요. 야, 이거 정말 팔방민이네요. 그럼 이걸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 같은 그림 똥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림 실력은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시각적 연결. 네, 예를 들어서 핵심 단어를 딱 중간에 놓고 관련 내용을 이렇게 가지 뻗듯이 그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마인드맵처럼요. 아, 네네, 마인드맵.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거나 복잡한 개념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기호나 아이콘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오, 기호나 아이콘.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거든요. 강의 들을 때, 책 읽을 때, 회의할 때 언제든 한번 시도해보세요.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어떤 분야 공부할 때나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이게 잘 맞을까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학 공부할 때는 단어랑 뜻을 그림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아, 단어 암기할 때요? 네.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은 복잡한 개념이나 공식을 도식화해보면 이해가 훨씬 쉽고요. 역사 공부할 때는 사건 흐름이나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관계도 같은 거 그리면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는데요. 그렇죠. 창의적인 글쓰기 할 때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법 찾는 학생이나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직장인,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 정말 누구나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네, 정말 누구에게나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아도 꾸준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마침 그 자료 마지막에 스터디덕 앱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앱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들링이 학습 내용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면 스터디덕 같은 앱은 그 방법을 꾸준히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앱에 있는 학습 타이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 지금부터 30분은 두들링 하면서 이 부분 공부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집중하는 거죠. 포모도로 기법처럼요. 집중과 휴식을 관리해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요. 아, 타이머로 집중 시간을 관리한다? 확실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하면 좀 의지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앱의 리더보드나 뭐 그룹 스터디 같은 기능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좀 꾸준히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 같이 하는 느낌? 경쟁심 같은 것도 좀 생기고요. 네, 그런 요소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뭐 MBTI 맞춤 학습 이런 것도 결국은 당신이 이 좋은 학습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앱은 집중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서 이 두들링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돕는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제 낙서는 더 이상 그냥 딴짓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시각과 손을 사용해서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는 거죠. 네, 능동적인 처리. 그리고 그 효과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스터디덕 앱 같은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두들링은 복잡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게 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힘을 주죠. 그리고 스터디덕 앱 같은 도구는 이런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좀 복잡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냥 막막해 하지 마시고 백지 위의 핵심 내용을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로 한번 두들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뇌 속에서 어떤 놀라운 연결들이 새로 만들어질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